오늘의 제뉴스입니다. 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산과 군산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각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촛불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원불교 중앙정부와 원광대 등 도내 대학들도 대통령 사과와 퇴진을 촉구하는 선명을 잇따라 발표해놨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도심의 흉물로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산 문화회관은 리모델링을 한 후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시가 소유권을 갖고 운영은 민간이 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 퇴진 운동본부가 결성됐는데요. 일시적인 집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고, 국회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는 민의를 저버리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일산과 군산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일산 지역은 참여연대 등 26개의 시민단체가 윤석열 퇴진 일산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영등동 일대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익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봤고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모여서 26개 단체가 윤석열 퇴진 익산운동본부를 결성해서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와 농민회, 민생실현연대 등 10여 개의 시민단체가 윤석열 퇴진 시민행동을 결성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군산 나운동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윤석열 퇴진 군산 시민행동이라고 해서 민생실현연대, 교육희망 한 10개 정도는 돼요. 촛불 집회는 일시적이 아니라 단계별로 내용이 변화되면서 지속될 계획입니다. 우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촛불 집회의 성격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리를 요구하는 쪽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자진 하야나 내란죄 수사 촉구 등으로 촛불 집회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결이 되면 그전 이제 박근혜 정권 촛불 집회처럼 좀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좀 준비를 해서 긴 싸움을 좀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7일 진행될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 6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선명을 통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민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탄핵 촛불을 손에 든 일산과 군산 시민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민의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대학들과 원불교가 시국선언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교수 203명은 과거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령 악몽이 21세기에 다시 발생했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군산대 교수 72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국민과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내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국민 촛불 집회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도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윤석열의 책임은 결코 회피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로잡는 첫걸음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전북도민들은 국회 앞 촛불 대행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국회의 긴급 상경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의 민심을 대변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 분노로 들끓는 지역의 민심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도록 탄핵 절차에 오차없는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원택 전북자치도당 위원장과 김윤덕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도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첫 도로인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오늘 착공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98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신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720m와 내부 진입도로 1636m를 건설합니다.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새만금 신항은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새만금 배후 산업 성장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 용안 생태습지가 생태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비 등 85억 원이 투입돼 환경 친화적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협의체 운영, 생태관광지 인프라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익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용안 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 사업도 벌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지원 시설이 15개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소스산업화센터 등 12개 기업 지원 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실시 설계에 들어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포함해 식품문화복합센터와 공유주방 등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식품진흥원은 이 같은 기업 지원 시설을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오늘 14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갖고 올림픽 유치를 논의했습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을 대상으로 올림픽 유치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도심의 흉물로 10년 넘게 방치돼 오던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산시는 리모델링을 한 후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은 지 35년이 된 군산시민문화회관.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 건축의 거장인 고 김중업 선생의 설계로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면서 10년 넘게 방치되어 오다 지난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11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는 아름다운 백조로 재탄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군산시민문화회관이 과거의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꿈꾸는 그런 문화 예술의 거점으로 건물외관은 투명 유리로 감싸고 객석은 나무 데크를 설치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거리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고 카페 같은 상업시설도 들어섭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9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군산시가 소유권을 갖고 민간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수익시설을 운영해 자립하는 구조입니다. 이곳에서는 군산의 색깔을 담은 북페어와 전시, 체험행사, 공연 등이 열립니다. 군산시는 청년들의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침체된 구도심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군산시민문화관이 개관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으로써 이 나운동 일대가 다시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11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시민문화회관. 공공문화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구도심 살리기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지역 경쟁력 확보와 미래 발전을 이끌 30개 국책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국책 사업을 보면 인수공통연구자원보존센터 구축을 비롯해 국립경제금융교육연수원 건립, 새만금 갯벌식물 아쿠아팜 조성 등입니다. 발굴된 국책 사업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2조 5,200억 원으로 전북자치도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석인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에 재선의 최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뒤 이같이 선출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박경태 의원이 선출됐으며 윤세자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그만둔 데 따른 겁니다. 한편 윤리특위를 이끌던 이한세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동료 의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과 관련해 비판이 잇따르자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익산시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18명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익산 청년시청에서 청년 창업 성과 공유회가 열려 우수 창업 사례와 시제품 등이 소개됐습니다. 익산시는 창업에 도전하는 47명을 지원했고 이 중 18명이 실제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 3곳은 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2개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수능 성적이 오늘 개별 통지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와 수학 영역은 지난해보다 많이 쉬워진 반면 사회탐구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도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별 주요 학과에 대한 지원 가능 점수 등 정시 지원 전략을 오는 10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이 오늘 파업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학교 비정규직은 전체 7,238명의 23.8%인 1,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종별로는 조리실무사가 1,15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돌봄 전담사 268명, 경비미화원 185명, 특수교육 지도사 54명 등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도내 795개 학교 가운데 330곳에서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도내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하기 전까지는 하루 90여 차례의 열차가 운행됐지만 현재는 60여 차례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 이용객은 레츠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운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운행을 멈춘 열차표 예매 승객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여 원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어제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경영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만 원이 체불되자 잠적하고 지난 7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접수된 신고 사건이 30여 건에 달합니다. 김제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 AI H5형 항원이 검출되면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가금류 폐사가 증가하자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신고했습니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전남과 강원, 충북 등에 이어 전국 8번째 사례가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군 일대에 들개가 출몰하고 있어 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약 300건의 들깨 관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군은 전문 포획단을 꾸려 포획한 들깨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 45명을 적발했습니다. LX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측량 정보와 파일 100여 건을 유출한 직원 2명을 포함해 9명을 파면, 해임하는 등 모두 45명을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LX는 측량 정보가 유출되면 토지 경계 분쟁, 시장 질서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비위 직원을 엄중히 징계하고 있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이 동지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동지섣달 꽃본드시 행사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동지부적 도장 찍기와 내년도 달력 만들기, 전통 돌쟁이 버섯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참여 방법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익산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고위험 응급환자 이송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자원순환 업무 추진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재활용 추진 실적, 폐기물 처리 역량 등을 종합평가했습니다. 익산시는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과 생활용품 재활용 촉진, 재활용 실천 운동 등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이 올해 전북자치도 인물대상을 받았습니다. 문 의장은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전북자치도 인물대상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광역의원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문 의장은 대광법 개정안 촉구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과 윤신혜 의원이 지방자치 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경봉 의원과 윤신혜 의원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정명 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의원은 5선 의원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날카로운 문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새만금과 관련한 조례 발의와 시민 복지 증진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익산시 체육상 대상은 익산시청 펜싱부 권영준 선수가 받았습니다. 권 선수는 2021 도쿄올림픽과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올해 전국체육대회 남자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익산시장장 등 부문별 시상을 통해 개인 69명과 단체 6개 팀이 수상받았습니다. 익산시 체육회는 오늘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체육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랑원이 익산시 삼기면 행정복지센터에 김장김치 10kg 5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김치는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구암동 오션클래스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동참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성금은 어린이집 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